지식과 정보가 돈을 벌어주는 시대. 누구나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부동산으로 돈 번 이야기. 당신도 부자가 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부동산 스토리. SBS CNBC 부스에서 확인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분 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의 저자 조홍서입니다. 오늘이 생방송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그 지분 경매에 대한 프로세스 네 가지가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다섯 가지죠. 첫 번째는 다시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한 번 들어가지고는 그날은 아는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나면은 일주일 지나고 나면 체화가 안 돼 있어서 또 이런 걸 생각해서 뭐 내용 증명을 보낸다, 뭐 소송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물건을 딱 우리가 그 검색을 하게 되면요. 물건을 딱 보고 이 물건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대상의 물건이다. 아니면 이거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의 물건이다라는 게 그냥 검색하는 순간 프로세스가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이걸 뭐 생각하고 하고 그러면은 그 많은 그 물건 중에 매일같이 어떻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딱 보면 내가 지분 경매 물건으로서 이건 내가 만만하게 한번 입찰해보고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공부하는 이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오늘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지난주까지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낙찰받은 후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타 공유자에게 나의 낙찰받은 것과 내 전화번호라든가 나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다음에 그분하고 먼저 소송부터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얘기하지만 협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하고 내 지분을 갖다가 타 공유자한테 매각을 시킬 수도 있고 타 공유자의 지분을 내가 매수해서 온전한 물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부동산으로서의 어떤 재산 가치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게 결렬이 돼 가지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한 70% 정도 됩니다. 협상을 해서 내용 증명 보내 가지고 협상이 되는 경우는요. 한 30%밖에 없어요. 한 70%는 거의 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대화가 안 됐을 때 이 지분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소송은 권리에 관련된 소송이에요. 금전에 관련된 소송과 권리에 관련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린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권리에 관련된 소송이고요. 오늘 이제 설명드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이 소송은 금전에 관련된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지분을 나홀로 소송하는 데 있어서 권리에 관련된 것과 금전에 관련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어떤 건지 제가 일단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요. 여러분이 낙찰을 받을 때 미리 이런 전략이 검색할 때 미리 알고서 해야지. 낙찰을 받은 후에 보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의 물건이다. 아니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대상의 물건이다라는 게 낙찰 받은 후에 나오면 안 됩니다. 낙찰 받기 전에 내가 이렇게 물건을 딱 보고 요거는 이런 전략에 의해서 내가 낙찰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의 물건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물건을 얘기합시다. 분당에 있는 A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2분의 1 지분은 남편 거고요. 2분의 1 지분은 부인 거야. 그럼 우리가 보통 남편 지분이 경매에 제일 많이 나오죠. 남자는 사고를 많이 칩니다.
이 돈에 대해서 보면 지분 물건을 보면 거의 나는 여지까지 여자분 지분이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 나온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느낌에 아 남자가 사고를 많이 치는구나라는 걸 내가 거기서도 많이 느껴. 남자분께 거의 나옵니다. 그러면 남자분도 지금 부부니까 그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남자도 살고 있고 여자분도 살고 있어. 그러면 2분의 1 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2분의 1을 샀으면 어떻게 보면은 절반은 내 소유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내 소유인 아파트를 부인과 그 남편이 전부 다 사용 수익을 하고 있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당히 그 집에 가서 배를 누르고 여기 내가 낙찰받은 사람이니까 나 반을 내 거니 나도 거기서 좀 살아야 되겠어 할 수는 있어. 근데 배를 누를 수 있을지언정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 그죠? 배를 뭐 한 번 정도는 누르겠지. 2번 정도도 못 누릴 거야. 내 거래도. 그럼 뭐 관리사무실 가가지고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나 여기 주인인데 못 들어가게 하는데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관리소장님이. 거기 들어가세요. 그러게 못 하잖아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이 와도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문제는 두 사람의 민사 문제예요. 그죠? 형사 문제가 아니잖아. 뭐 때렸다든가 뭘 훔쳐왔다든가 그런 거 아닌다면은 경찰이 개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놓고 이 생각을 타 공유자는 내가 지금 말한 걸 갖다가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야. 나는 내가 낙찰받은 입장이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는데 상대방 타 공유자가 생각했을 때 네가 2분의 1 지분을 매수해가지고 와서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배짱이 생겨요. 타 공유자는.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하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이유는 공부를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빨리 해결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지분경매 물건을 이렇게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아서 해결을 해보니까 타 공유자는 생각같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가방을 들고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엄청난 내가 볼 때는 인테리들이에요.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생각같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세요. 제가 금융투자 독서회라는 것도 운영하고 이러지만 독서회에 그렇게 많이 안 오신다고. 책을 많이 읽을 것 같고 영화 많이 보고 막 그럴 것 같지요. 음악 많이 듣고 막 그럴 것 같지요. 많은 사람이 하니까. 그런 부류, 유유상종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많이 보이는 거지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졌지만 타 공유자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분에 막상 경매에 당해도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하면 해결할 텐데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뭐 액션을 취해도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2분의 1을 낙찰받아서 거기다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두 가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경우야. 연락이 오든지 안 오든지. 연락이 안 오면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2번 보내야죠. 이제 잘 배웠네. 한 번 보내고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면 혼난다. 바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게 아무래도 인간적인 면이 있잖아요. 좀 대화를 나눈 다음에 해결이 안 됐을 때 소송으로 자꾸 가야지. 한 번 딱 보내고 뭐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가 안 되네. 그리고 바로 소송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한 번 더 보내세요. 2번 보내고 끝내려고 그러면 두 번째 내용 증명에는 제목을 최고소라고 쓰면 되겠죠. 이걸 마지막으로 기아가 나에게 연락도 안 하고 지금과 같이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한다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 말 청산유수 부드럽지 않아요? 이렇게 쓰면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뭔가 근거도 확실하고 그렇게 해서 안 오면 두 번째 하면 돼. 그때 자 보세요. 그 부인이 남편은 어차피 인도명령 대상자야. 그죠? 거기서 살 수 없어. 그렇다고 뭐 인간적으로 부인하고 살고 있는데 너 나가라고 거기 인도명령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알고는 있어도.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생략을 하더라도 뭘 제일 먼저 하셔야 되냐면요.
그쪽에다가 가압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법의 근거로 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요, 지분 물건을 사게 되면 타 공유자가 거기에 전부 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임대 준 거나 똑같아요. 원래는 뭐 임대차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법으로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원치 않게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된 거야. 그죠? 그분이 나한테 반의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건 법리로 알겠는데 그러면 돈을 얼마를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아파트가 계산하기 좋게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시가가 5천만 원이죠. 내가 산 게. 5천만 원에 대해서 5천에 대한 그 보증금을 5천을 다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1억짜리 아파트면 전세가 보통 80% 정도 되죠? 전세가가. 그러면 전세금이 8천만 원인 거예요. 그럼 8천만 원에 내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4천만 원이에요. 그럼 4천만 원을 우리가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제 그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책에 보면 있어요. 주임법에 1년에 12%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되죠? 나한테? 1억. 아니. 40만 원. 40만 원이죠? 40만 원을 딱 주면 돼요. 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전세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너무 잘 알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파트 딱 하면 전세금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첨부 서류로 갑제 1호증, 소갑제 1호증 예를 들어서 그런 첨부 증거 서류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판사님한테 내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지금 내가 조사를 해보니 이 아파트의 전세금이 지금 8천만 원입니다. 어떤 거는 8,500입니다. 어떤 거는 7,500입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8천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금액을 만들 때도 8천, 7천 거기 써 있다 그래서 그게 답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돈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협상력이에요. 협상에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을 때 100만 원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1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 120만 원 주세요 이래. 그리고 밀고 당기다가 나중에 못 이긴 척하고 알았어요 100만 원 주세요. 이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맨 처음에 100만 원 주세요 해가지고 100만 원 주면 돌아서고 나면은 왠지 미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들잖아. 근데 120만 원을 20 깎아가지고 똑같은 100인데 깎아서 100이 된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지분 경매를 배우면서 제가 이제 또 협상에 대해서도 얘기할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때 시옷 이응 지읒 치읒 법칙이라고 책에 있지만 거기에 이 지분 경매를 배우시면서 소송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협상력입니다. 근데 소송에서도 이렇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면요, 여러분 판결이 탁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정합니다. 금액이 이렇게 법으로도 다 정해져 있고 하지만 판사님은 조정을 많이 유도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판사님 앞에 가서 타 공유자하고 같이 조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있잖아요, 협상 테이블에 가시는 겁니다. 협상 테이블로 가는 거지 소송을 간 것 같지만 협상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소송 같은 이런 소송을 배우시지만 그 근간에는 협상력을 꼭 배우고 가셔야 돼요. 소송을 하더라도. 그래서 소송하시면서도 협상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협상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맛배기로 조금만 들으시고요. 이것도 한 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고요. 오늘 하는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40만 원을 여러분들이 민법에 의해서 1년치를 미리 청구할 수 있어요. 앞으로 도래할 미래에 도래할 걸
그러면 12개월이니까 480만 원을 가압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해줍니다.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고 하면 돼요. 480만 원을 달라고 내용 증명에다 써놔야 되겠지. 여러분이 가압류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압류는 증명이 아니고요. 증거가 아니고요. 소명입니다. 소명. 소명 자료를 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안소송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본안소송이 뭐예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러면 보전 처분인 부동산 가압류는 다음 시간에 또 할 건데 먼저 그분이 예를 들어서 타 공유자분이 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의해서 내가 월세를 달라 그러면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주면 먼저 이쪽으로 오세요. 그냥 빨리 오시면 돼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타 공유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부에다가 부동산 가압류를 올리는 겁니다. 그 올리기 위한 근거 서류가 내용증명이에요. 그 내용증명에 지금 내가 계산한 주임법상에 있는 한 달에 1%, 전세금의 1%를 1년치를 청구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 맘대로 480만 원이라고 정했어? 이런 걸 의문할 수가 있잖아. 법에 의해서 정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협상력이라고 내가 얘기한 거예요. 일단 많이 올려놓으면 조정 가서 이거 방송에 얘기해도 되나?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 부분은 방송 끝나고 좀 우리 회원분들하고 같이 조용히 또 내가 깊이 있게 얘기할게요. 20분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 방송 듣는 분들 이 강의 오셔야 돼요. 자세히 들으시려면. 방송에서 못하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근거가 내용 증명인 거예요. 그 내용 증명에 내가 주임법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년치 480만 원 내라, 매달 내라 이렇게 책정했으니 안 낸다면, 그죠? 그걸 판사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신청 재판부에 그 내용 증명을 제출해 가지고요. 그때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제출하겠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해주니 법에 의해서 내가 타 공유자한테 받아야 되겠다, 부당이득금을. 그래서 나는 본안소송을 할 건데 이 사람이 내가 본안소송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 사이에 그 지분 팔아먹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가등기를 하거나 뭐 다른 짓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이긴 다음에 승소해서 그 480만 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재산이 없어졌어.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다른 소송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 먼저 묶어달라는 거예요. 본안소송하기 전에. 그게 부동산 가압류입니다. 근거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그게 피보전 권리라 그래요. 피보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그건 다음 주에 내가 가압류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본안소송을 할 때는요. 금전에 관련된 소송을 할 때는 이 지분경매를 떠나서도요. 일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전세금 뭐 반환이라든가 예를 든 거예요. 전세를 내가 누구한테 주인한테 줬는데 전세금 줄 날짜에 주인이 안 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주인한테 달라고 한번 청구한 근거가 있어야지 소송할 거 아니야.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소송부터 하는 사람이 어딨어. 뭔가 다투니까 하는 거니까 다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주인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답이 뭐냐면 난 돈이 없어서 못 주겠어요. 이렇게 답이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걸 붙여서 판사님한테 내는 거예요. 그 근거 서류를. 그 집주인의 그 재산인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하고 같이. 판사님, 제가 여기에 전세금이 5억이 있는데 어제까지, 아니 한 달 전에 나한테 돌려줘야 된다.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지금 그 계약이 완료됐다, 만료됐다. 근데 안 준다.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여러분, 사람을 구할 수 없다고 안 주는 거는 인간적인 얘기지. 법으로는 자기 돈 줘야지. 돈이 없으면 전세를 못 놓는 거지. 그 돈을 어디다 자기가 썼을 뿐이지. 그죠? 줘야 되는 거예요. 그날 되면. 맞잖아.
그러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하냐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응용하면요. 여러분 정말로 일상생활 하시면서 누가 이렇게 좀 금전적으로 건들면 다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담으로. 그렇게 전세 보증금 안 주면은 내용증명 보내서 안 주면요. 그 주인 재산 있는 거잖아, 아파트. 그냥 누구에게나 다 공시돼 있잖아요.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하고 요걸 판사님한테 내서 뭐라고 요청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부동산 가압류 5억짜리 붙여주세요. 딱 그래. 아 물론 5억을 붙여서 아파트에서 뭐 대출도 쓰고 이것저것 해서 받을 건 없지만 거기 뒤에다가 딱 붙여놓으면요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죠. 가압류를 해놓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본안소송 하기 싫어. 예를 든 거예요. 본안소송 아직 근데 자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 내가 다음 달에는 돈 나와 막 이러면 그냥 가압류만 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재산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무튼 이런 가압류를 어떤 주유소에다가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받을 돈이 있어서. 가압류가 몇 개냐면 5개. 근저당은 뭐 너무 많고 압류 뭐 해가지고 총 채권자가 20명이에요. 주유소에 총 채권. 받을 길이 없죠. 내 돈을 받을 길이 없는데 일단 가압류했습니다. 본안 소송도 안 했어요. 그리고 3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에요. 음성에 있는 무슨 주유소 거기에 가압류돼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좀 풀라 그러는데 그 원금이 얼마죠?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 이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금 이하로 좀 하면 주겠다 뭐 이래요. 그 얘기를 가만 들으니까 채권자 20명이 법무사 사무실에 다 모이기로 했어. 몇 월 며칠 빚잔치 하는 거예요. 제가 돈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지우고 어떤 다른 사람이 NPL로 인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 지운 다음에 은행에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대출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 한 명만 안 지우면은 19명 지우나 마나지. 제가 NPL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미리 흘리면 안 되잖아. 협상에 이런 게 다. 그 말을 안 했으면 제가 깎아주지. 3년을 기다렸는데. 본안 소송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동시에 다 풀어야 됩니다. 유효한 거지 안 풀면 안 돼요. 그 얘기를 뭐하러 해. 그죠?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법무사님이. 그래서 제가 끝까지 버텼죠. 4시에 은행문 닫잖아. 4시 반인가. 그거 지난데도 도장을 안 찍어줬어. 그래서 6시에 돈 받았어요. 이자까지. 제가 마지막 남은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신지 알겠죠? 그게 가압류인 겁니다. 그 가압류를 풀어서 결국은 이제 은행에서 돈 받아 대출도 받고 다 한 건데 우리가 하는 이 가압류가 이런 겁니다. 그 타 공유자 입장에서 가압류로 묶어놓고 그 가압류로 묶어놓은 거는 이긴 게 아니에요. 가압류한 거는 본안 소송에서 얼마라는 게 확정이 돼야 돼. 월 아까 40만 원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 내가 근거로 준 거지. 그럼 판사님이 그걸 보고 40만 원의 부당이득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부터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다음에 돈을 받으면 가압류를 그때 풀어주면서 돈을 받겠지요. 자, 가압류를 안 해놓으면 돈을 받을 때 풀어줄 것도 없잖아, 사실.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돈 받으면서 풀어주는 근거가 있어서 내가 밀고 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를 해놓고 하는 겁니다. 자, 방송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아서 하고 더 자세한 거는 방송 마치고서 할 건데요. 이 지금 애청하고 계신 그 시청자 여러분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은 매주 수요일마다 교대역에 있는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강의실에서 7시부터 9시까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실전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요, 우리 이 방송 부동산 스토리에 연락하셔가지고요, 저희 그 연락처 문의해 주시고 여기 와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뵙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같이 실전반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이런 그 콘텐츠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지분 경매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자비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